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이번에는 이 책의 거의 하이라이트 수준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서기와 삼국사기 어느 것이 맞을까? 자, 먼저 1번 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서기 천황 계보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 신자가 들어간 천황이 보입니다. 신무천황, 숭신천황, 신공황후, 응신천황 등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신공황후, 그 다음에 응신천황, 인덕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구 또는 이 진구 황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그녀는 응신천왕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요. 재위 기간은 201년부터 269년까지 섭정을 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를 백제 왕력을 기준으로 120년을 더해서 321년부터 389년까지 섭정하였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진천왕은 신공이 아들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일본이 최초 천왕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본이 제15대 천왕으로서 재위 기간은 270년에서 31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진천왕도 이 120년을 더해서 아마도 390년에서 430년으로 설명해야지 더 정확하다라고 재위 기간을 120년을 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닌토쿠 천황이 되겠습니다. 자, 제16대 천황으로서 이 재위 기간은 313년에서 399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만엽집에는 이 닌토쿠 천황을 난파 천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운 시기를 겪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는 왕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 시기는 120년을 더해서 해석을 할까요? 자, 신공, 응신, 인덕 이 시기는 201년부터 399년 200년간인데요. 오직 3명이 200년간 지배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세기, 4세기 약 200년간 3명이 지배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실제로 이 신공은 대수를 받지 못하고 이 섭정을 했다 하고 천황의 대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중해 천황 다음으로 신공이 있지만 이 황후로 연결이 되고 실제로 이 천황의 대수를 받는 것은 응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면요. 신공 기간에 백제의 왕이 적혀 있습니다. 자, 백제 왕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백제 왕자 귀수가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 신공 64년에는 귀수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자 침류왕이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 해 신공 65년에 침류왕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신공 64년에 귀수왕이 죽고 침류왕이 즉위한다고 합니다. 자, 첫째, 왜 백제왕이 남이 나라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됐을까요? 그 다음, 백제의 어떤 왕들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1500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내용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일본 서기 이 3, 4세기에 해당되는 왕들 신공, 응신, 인덕 이런 시기에 백제왕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백제왕 시기가 이상한데요. 귀수왕이 죽고 침류왕이 즉위한다는 시기가 일본 서기 연표에 의하면 264년이 됩니다. 자, 신공은 201년에서 269년까지 재위 기간이라 하는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공이 변진 미오야마국을 떠나는 시기는 199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서기 연표는 201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인덕은 313년에서 399년까지인데요. 궁월군이 열도를 떠나는 시기는 400년입니다. 자, 이것은 1번 서기와 비문에서 설명이 되옵니다. 다시 말해서 201년부터 399년까지 이 기간의 역사는 뭔가를 숨겨야 됩니다. 왜? 신공이 대륙을 떠났고 이 궁월군, 인덕도 대륙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역사를 자세하게 다루고 싶지 않고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 1번 서기에는 귀수왕으로, 삼국사기에는 구수왕으로 적혀 있습니다. 1번 서기에서 말하는 이 귀수왕은 이 모름지기 귀한 왕으로 이 뜻으로 되어 있고요. 삼국사기의 구수왕은 저 원수의 대가리, 원수의 머리라고 표현되는 왕 이름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구수왕이 죽는 해는 234년이고요. 침류왕이 즉위하는 왕의 시기는 384년입니다. 그래서 150년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1번 서기에서 말하는 이 귀수왕이 죽고 침략에 즉위하는 왕은 264년이라 하는데 삼국사기는 150년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1번 서기나 삼국사기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자, 어떤 것이 틀렸? 자, 1번 서기와 삼국사기를 다시 표를 만들어서 보면 신공 64년에 귀수왕이 죽고 침략이 즉위한 것은 264년인데 삼국사기는 구수왕이 죽은 시기는 234년이고 침류왕이 즉위한 시기는 384년이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1번인 주장에 의하면 자, 이 사람은 쓰다 소키치라는 사람인데 한국의 역사학의 대부인 이병도라는 사람을 가리켰던 일본인 역사학자입니다. 자, 이 일본의 역사학자 주장에 의하면 자, 일본 서기가 삼국사기보다 먼저 제작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 서기 신뢰성이 높다 해서 1번이 맞다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일본 서기가 지어진 연도는 720년, 8세기죠. 초반이 되고요. 삼국사기는 1145년, 12세기 중반에 완성이 됩니다. 자, 하지만 신공, 응신, 조를 설명할 때는 이 백제왕이 슬쩍 껴있기 때문에 120년을 더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묘나 응신 왕일 경우에는 제위기간에 무조건 120년을 더해서 그 연도수가 맞다 설명을 하고, 자, 인덕은 이 제위기간이 확실치 않은 시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일본인 주장에 의하면 이 이주갑 이론을 적용을 하면 일본 서기의 초구왕 구수왕의 연대가 삼국사기 근초구왕 군구수왕의 연대가 서로 일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이 초구왕 구수왕은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근초구왕 근구수왕이 맞기 때문에 초구왕 구수왕의 연대, 다시 얘기해서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이 2, 3세기의 역사가 아니라 4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2세기 기록은 뭐냐? 그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신공과 응신 시대에 이 대륙으로부터 내려와서 변진미국 야마국에서 야마대국으로 세워졌던 시기, 그 역사가 일본 서기에 슬쩍 백제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해석의 혼란으로 2세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공은 대륙으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아닌 것으로 설명이 되고요. 아니다. 대륙에서 내려왔다. 증명할 도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본 서기 연표에 120년을 더하면 삼국사기의 근초고왕, 근구수왕과 연대수가 맞기 때문에 일본 서기의 초고왕, 귀수왕은 삼국사기의 근초고왕, 근구수왕이 맞다. 따라서 4세기 중반에 해당됐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에 쓰여진 근초고왕 이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모르겠다. 그거는 이 삼국사기 지을 때 엉망으로 또는 허구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일본인들이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칠지도 기록이나 또 가라칠국 기록, 그 다음에 초구왕이 죽고 규성이 즉위했고, 120년을 더한 연도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 근초고왕과 금구서왕 이전이 삼국 역사는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 역사 초기 기록은 가짜가 됩니다. 한국 역사학자들은 속으로는 꼼짝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한국인들이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 한국의 초기 기록은 가짜인데 그렇게 가짜라고 얘기하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학자들이 진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연치 않게 칠지도 유물이 발견됩니다. 이 칠지도의 발견은 1874년에 해당됩니다. 이 칠지도는 이 일본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발견이 되는데, 자, 다 이 칠지도에 대한 이 설명은 뭐 백제가 외에 하사했다 또는 헌상했다 이런 그런 내용으로만 학계에서는 논의를 치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발견된 연호가 있죠. 태화라는 연호가 발견이 됐는데 이 태화 4년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태화라는 연호는 이 각 중국 사서 또는 이 한국사기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라 때도 진덕여왕이 연호는 태화이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위나라 때 명제연호가 또 이 태화가 됩니다. 그 외에 후조 또는 성한, 동진, 북이, 금나라 시대 때도 태화라는 연호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일본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태화는 동진 시대 때의 연화다라고 주장합니다. 동진은 317년에서 420년에 존재했던 그 중국의 왕조가 됩니다. 이때 태화를 연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태화 4년을 보면 369년이 됩니다. 칠지도를 만든 해, 다시 얘기해서 칠지도에 나와 있는 중국 연호 태화 4년은 369년으로 정해집니다. 자, 일본 서기에도 칠지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죠. 신공 52년에 백제가 외에게 칠지도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를 설명할 때 칠지도 기사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자, 일본 서기 연표 신공 52년이면은 일본 서기 연표로 252년이 되고요. 여기에 120년을 더하니까 372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칠지도를 준 해는 372년. 다시 얘기해서 이 칠지도를 만든 해는 369년이 되고요. 칠지도를 준 해는 일본 서기 신공조를 통해서 이주갑 이론을 했더니 37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칠지도는 369년에 만들어서 3년 후 372년에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었는데 백제가 왜한테 헌납했느냐, 하사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주갑 이론을 통해서 372년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칠지도를 만든 해 369년과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기준으로 이주갑 이론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주갑 이론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는 신공의 일본 서기 연표가 이 3세기가 아니라 이 4세기 중반으로 해야 맞다라고 이 칠지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칠지도를 만든 날은 태화 4년 동진 369년이 되고요.
1번 서기에 의하면 신궁 52년은 1번 서기 연표에 의하면 252년인데 이주가 미론으로 372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주가 미론이 맞다. 어떻게? 칠지도의 태화라는 연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이주가 미론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이주가 미론은 맞게 되고 일본 서기를 설명할 때는 신공, 응신 등 120년을 더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삼국사기는 근초고왕, 근구수왕까지는 맞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초고 구수왕은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근초고 근구수가 맞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당되는 연도 삼국사기의 백제 왕들은 안 맞기 때문에 호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자, 하지만 이 일본인이 주장하는 이런 주장 맞을까요? 자, 이를 반박하는 논리는 또 많이 있습니다. 자, 김상이란 분이 이 삼한사의 제조명을 통해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 태화는 동진시대의 연호라기보다는 삼국시대 조위,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첫 번째 연호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실지도에 나와 있던 연호, 태화 4년이 위나라 시대의 것이라면은 그 만든 해는 230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신공 52년은 일본 서기 연표도 필요 없고 이주가 미론도 필요 없이 그냥 실지도 기록으로 23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서기 연표와 한 22년간의 차이가 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칠지도의 발견으로 연호 태화 4년은 이 칠지도를 만든 해는 230년이 되고 신궁서기에 나와 있는 이 칠지도의 기록은 230년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3세기 기록이 맞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주가 미론 120년을 더할 필요도 없고 3세기 이 초반 이 기록이기 때문에 굳이 삼국사기의 백제 초기 기록을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죠. 자,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 신공 52년에서 이 64년까지는 이 기록이 4세기 중반이 아닌 3세기 초반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이론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러면은 침류왕 이후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주가 미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 52년에 칠지도가 발견된 것이 230년이라고 했을 경우에 3세기 초반 또는 1000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그거에 접근한 논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초고왕과 귀수왕은 이주가 미론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3세기 초 또는 중반에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이 침략 이후부터는 이주갑 이론을 적용해야만 4세기 후반에 삼국사기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칠지도와 관련된 여러 이론은 있지만 아직 확실한 설명은 독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칠지도에 나오는 이 연호는 태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자로는 북두칠성 이 클때자가 되고요. 연호에 나오는 태화는 클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이 글자가 틀린데 이게 어떻게 클때자와 북두칠성 태자와 같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북두칠성 태화를 연호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그 클테자를 연호로 쓴 것은 근초고왕 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근초고왕이 이 클테자를 쓴 연호 태화라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죠. 어떤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증명하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칠지도의 발견으로 이 결정적인 증거로 설명되는 것은 아직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1번 서기를 있는 그대로 보면 3, 4세기에는 200년간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 6세기에는 같은 200년 동안이지만 17명의 천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 4세기의 200년과 5, 6세기의 200년을 비교해 보면 뭔가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3, 4세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상당히 적죠. 자, 그 다음에 자, 5, 6세기는 상식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가요. 그리고 이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를 연대순으로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200년간 3명의 왕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는 3명 외에는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년에 비미호가 대륙을 탈출했고 그다음에 400년에 궁궐군이 120 현민의 인부를 데리고 탈출하는 기사가 나오죠. 이 시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시기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일본 서기의 만든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탈출한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지은 것이 일본 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일본 서기 남이나라 역사에 왜 백제왕을 넣었을까요? 그리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백제왕이 있고 또 삼국사기에만 나오는 백제왕이 있습니다. 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 서기, 다시 말해서 이 당시의 백제왕은 표고, 귀수, 침류, 진사, 아화, 직지, 구이신 등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하지만 12세기에 만들어진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이 백제의 왕은 그 외에도 고이의, 책계, 분서, 비류, 근초구, 금구수 등 8세기에 존재했던 개념이 없는 그러한 왕들이 12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 침류왕은 삼국사기에서는 4세기 후반인데 자, 4세기 후반의 인물을 일본 서기에는 침류왕을 3세기라고 해놓고 이게 침류왕이 3세기에 일어난 왕이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니 120을 더해야 되고 4세기다. 그러면서 표고왕, 구수왕을 쭉 아래로 내리게 되죠. 그 얘기는 신공의 역사가 201년에서 265년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120년을 더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꽤 복잡하고 혼란스럽죠. 이미 설명했던 바와 같이 자, 히미코라는 인물 3세기 초기에 나왔고요. 현재인 미오 야마국에서 야마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라를 탈출하죠. 자, 궁궐군 또한 4세기 말 5세기 초죠.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부터 대륙으로부터 탈출해서 새로운 역사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탈출과 관련된 역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4세기 백제왕을 3세기 왕과 동일시하게 슬쩍 넣어서 3세기 치욕스러운 그런 역사,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감추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히미코는 199년에 변진미호 야마국에서 탈출하고 야마대국을 만든 여왕이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신공이란 이름으로 등장해서 진구 황후가 섭정했다. 이렇게 궁궐군은 400년에 광개토 대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륙으로부터 탈출하지만 일본 서기에는 인덕천왕, 만엽집에는 난파천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응시인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면요. 처음 황태후가 회임했을 때 천신지기가 왜를 줘야 되겠다고 하지 않고 사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남의 나라의 역사에 사만이 들어가죠? 자, 자세히 보면 일본 서기는 자, 신궁이 떠나온 지역, 사만 지역인데
그 지역의 지분이 그 아들 응신에게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2세기 동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힘있고 궁궐군 탈출 기록, 이와 같은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자, 1번 서기를 만들 때 백제왕을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시대 구분을 엉망으로 해놓고 자, 그래서 이때 시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들 오진을 통해서 삼한 지역의 지분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또 아려려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3, 4세기의 역사를 8세기에 만든 일본 서기를 통해서 말하려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설명할 때 굳이 120년의 그 이주갑 이론을 통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서기 연표가 왜 201년부터 399년까지 정해져 있는지 설명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자, 이 일본 서기 침략왕, 삼국사기 침략왕, 동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120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60갑자 두 번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제 이주갑을 만들어서 이주갑 이론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 이 당시 2, 3세기의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백제의 왕이 그곳에 일본 서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도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칠지도 해석은 일단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 설명에 의하면 굳이 이주갑 이론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 2세기, 3세기의 그 엉망스러운 분위기에 이 백제 왕이 들어가면서 이해하기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역사 해석에 왜곡된 또는 잘못된 역사 해석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 그럼 삼국사기에 근초고왕이나 근구서왕을 집어넣는가? 자, 일본 서기가 설명하는 거를 삼국사기가 뒤에서 받쳐주죠. 자, 일본 서기가 왜곡시키는 것을 삼국사기는 또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러한 부분에 또 질문이 생기는데 이것은 또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